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나시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정도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는 큰절 올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이제 휴전이 성립된 지가 한 72년 됐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공식 기념식이라고 할까, 대통령이 임성하는 행사가 없었으니까 너무 한국전쟁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방송을 켰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에 21개 국가가 참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16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을 구성했고 5개국이 의료지원단을 파병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22개국이 참전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한 나라가 더 어디로 추가되느냐,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GHQ라고 해가지고 주둔군 사령부가 있을 때예요. 미 태평양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주둔군 사령부가 있을 때고, 그 사령관이 그 유명한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일 때인데 1949년도에 일본의 신내각이 구성이 돼요. 일본이 전쟁할 수 없는 국가로 이렇게 규정을 지은 GHQ가 선을 그어준 바 있었던 그런 평화헌법 개정하고 이제 49년도에 신내각이 결성돼 가지고 일본 현대의 첫 내각이 구성되는데 요시다 시게루가 수상에 차지했어요. 이 사람은 제국주의 일본 전쟁 태평양 전쟁 시절에 찬밥 대접을 받았다 해가지고 별로 거릴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난하다 해서 총리가 되는데요. 이 요시다 시게루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기자회견 중에 뭐라고 했느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은 신이 일본을 도우신 것이었다. 일본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주셨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라는 망언을 쏟아부어 가지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전쟁을 축복으로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장본인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를 찾아갑니다. 일본에는 200만이 넘는 300만도 될 수 있는 전역 군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100만 명 정도는 한반도의 지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능숙하게 치룰 수 있으니 북한 공산군을 물리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물론 그 이면에는 엄청난 실업률과 제대 군인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진 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전쟁에 참전하면은 참전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전 수당이 또 주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서 죽거나 다치면은 보훈 정책이 또 발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월급과 참전 수당에 대해서는 GHQ 사령부가 미국에 달러로 월급을 주는 거니까 일본은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 100만 명의 실업자들을, 군인 실업자들을 구제해 줄 수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안을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가 단칼에 거절하지 못했어요. 일본군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무조건 미군만 수십만 명 들이밀어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메가더는 이때 당시에 이 한국전쟁을 국제전의 양상 혹은 제3차 대전 혹은 이념전쟁으로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다국적군의 군대가 편성이 되면 오히려 유리했어요. 물론
태평양 전쟁이 종전되고 침략 범죄국으로 지정을 받은 지 5년 만에 일본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뭐랄까요 국제 정세나 이런 유럽의 동향을 볼 때 절대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일본군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가 기뢰 제거 작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 이제 설립되어 있었던 해상보안청 예하의 해군 병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부산부터 원산까지 기뢰 제거 작업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사실은 전투병과에 그 군인이 참전했다는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 그 뭐랄까요 그 중부 산악 전선에서 일본군 한 명이 소대장의 자격으로 포로가 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그 당시 소련 군사고문단이 이제 그 신문을 했을 때 소련군 계급으로 치면 소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교급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군이 참전했느니 마느니 하는 소문이 나돌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일본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한다면 우리 국군은 총부리를 일본군으로 돌릴 것이다. 그게 노발대발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그 정규 군대가 전투병과의 이름으로 참전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작전에 대해 가지고 큰 흐름은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했을 때 기뢰 제거 작업에 동원이 돼요. 이제 일본 해군들이 그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군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으로서는 참전 사실이 부정당해야, 참전을 해도 참전 사실이 부정당해야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지 않고 전 세계에 질타를 받지 않고 갈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뭐 참전하는 동안에 이제 월급 참전 수당은 미국이 주는 거고 달러라고. 대신에 이들에게는 보훈 혜택이라는 건 없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은 없었는 게, 전쟁터를 갔다 오게 되면 후유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을 국가가 보상해 주게 되면 일본군의 한국 전쟁 참전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년에 이제 2000년대에 일부 살아계셨던 분들이 쓸쓸하게 요양병원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것과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을 뭉뚱그려 흐려가지고 그냥 이제 이렇게 보훈 정책으로 그냥 눈 감아 준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에 깊숙이 개입한 그 부분은 전혀 이제 드러내지를 않았고, 뭐 이제 중앙정부, 도쿄에 있는 중앙정부가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마어마한 단위의 그런 전후 보훈 복지 혜택을 받은 태평양 전쟁 참전자와는 전혀 다르게 보훈 복지 대책이 없었죠. 다만 일본은 그때 당시에 매혈이라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한국 전쟁에 수혈하러 보내면서 그렇게 ABO형 혈액형을 그렇게 이제 보내면서 그래 이제 어렵게 이제 살던 그 시절에 뭐 군인들을 돈 벌러 전쟁터에 이제 보내가지고 일본이 위기 탈출을 시도를 하는, 그리고 강력한 그런 보수 우파 정권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제 삼으려고 그랬어요.
전후에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참전 군인들이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어진 상황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 실제로 100만 명 정도가 전투병가로 참전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독한 일본군에 대한 그런 그 감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그 참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기뢰 제거 작업에 투입이 되고 일부 소수가 이제 그 전투병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참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이제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의 노림수대로 갔더라면 또 세상이 어떻게 됐을런지 알 수는 없는데, 전쟁은 확전이 되고 전쟁은 상당히 길어졌겠죠.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이나 태평양전쟁처럼 누가 이길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더 유린됐겠죠.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김일성의 모가지를 딸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겠느냐.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그런 김일성의 모가지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그 나름의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쉬운 점은 있는데, 전쟁이라는 게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뭐 나치 독일이 세계를 제패했게 말입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전쟁은 항상 예상한 양상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휴전을 하게 됐다. 물론 뭐 1951년도 4월 달에 소련의 유엔 대사였던 말리크 대사가 미국의 유엔 대사한테 휴전을 제안함으로써 이제 휴전 협의가 시작이 됐지만,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휴전도 그때 당시로서는 뭐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대만의 장개석 군대의 참전도 원하고 있던 그 시절에 뭐 이제 북전 통일이 되면 뭐 좋긴 하겠지만,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간다면 좋을 게 없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중공을 지어버릴 수 있고 북경을 점령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생각이 나름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일본이 그 전쟁 때, 이제 한국 전쟁 때 극소수의 병력이나마 참전을 한 사실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방송을 켠 것이고요. 일본은 그런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서 한반도 분쟁 발생 시에 언제든지 개입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정식 군대가 없기 때문에 정식 군대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치고 들어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은 우리 국민 감정에 이제 또 부합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의 기준에도 부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전쟁에 참전한다, 받아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 가지고 약간 변화나 변동이 생길 것 같으면 제가 또 방송으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멋진 금요일 저녁 되시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